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해주세요. 네. 슬라이드 쇼 위에 처음부터. 네.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1주차 혜택 강의예요. 오늘 이 다이어트의 뇌과학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다이어트의 뇌과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어, 재미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이문희 코치입니다. 저는 12년 차 허벌라이프 웰리스 코치이고요. 뇌교육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는 NLP 강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NL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우리의 뇌는 언어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의 이론과 기법을 활용해서 사람의 사고나 감정, 언어,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변화와 성장을 이끌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코칭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다이어트 코칭 맥락에서는 이 NLP 강사는 의지보다는 의지가 아니라 뇌 사용 설명서, 나의 뇌 사용 설명서를 바꿔서 이 살이 빠지는 생각이나 몸, 습관을 설계하도록 돕는 그런 강사입니다. 모든 것이 두뇌에 이 언어 형태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이 언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언어를 바꾸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우리 자유 미션 중에 10분 생각 훈련 달리기 있잖아요. 그런 생각 훈련을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이 안 좋은 언어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오늘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스토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은 15년간 여행업계에 종사한 뚱뚱보 여행사 대표였습니다.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뚱뚱했던 것은 아니고요. 소아 시절부터 아토피, 비염, 천식이 심해서 이 한약과 양약을 달고 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빼빼 마른 체형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였지만, 예, 건강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로 제가 40평생의 인생에서 정말 저는 어디를 가든지 병원과 약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년 전 어느 날 동네 아줌마를 따라서 들어간 작은 뉴트리션 클럽에서 허벌라이프를 알게 되었고요.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그 건강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천식 증상으로 인해서 체육 활동도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저였는데요. 허벌라이프 제품을 제답게 사용하면서 저의 고질병이었던 아토피, 비염, 천식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해마다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고요. 2월 28일에는 2026년 보스톤 영국 마라톤 대회에도 참가 신청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85kg에서 15kg 정도를 감량에 성공을 했고, 또 마라톤에도 도전할 만큼 매우 건강해졌지만, 여전히 70kg가 넘는, 건강하기는 한데 뚱뚱한 그런 다이어트 코치였습니다. 이 다이어트의 뇌과학의 저자이신 카트리나 우벨 박사님은요, 이 박사님의 스토리를 좀 보면요, 존스 홉킨스와 미시간대 의대를 나온 전문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사 본인도요, 오랫동안 20kg 이상의 과체중이셨다고 해요. 이 다이어트를 수없이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하고 다시 찌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의사인데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는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몸과 뇌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뇌과학 기반의 감량 방법을 만들었고요. 결국 체중 감량에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1,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요요 없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이 책은 바로 그 경험에서 나온 의지 대신 뇌를 바꾸는 다이어트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네. 어, 저는 제가 작년 한 5월부터 다이어트를 또 시작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은 그때는 몰랐었어요. 최근에 이 책을 알게 되었고요. 지난 작년 5월에는 저는 건강하지만 정말 뚱뚱한 그런 뇌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건강하지만 뚱뚱한 다이어트 코치야. 항상 그런 거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저의 뇌에 잘못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저의 이 내면 언어를 발견했고요. 아, 이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여전히 72kg였지만, 49kg의 근육질에 마르고 탄탄한 뇌를 가졌다, 탄탄한 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무한한 이 잠재력을 꺼내어서 살 빠지는 내면 언어로 리셋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게 작년 5월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배둘레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레깅스도 편하게 어울리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49kg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다이어트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다. 살이 빠지는 사람은 특별한 식단을 해설하기보다는 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몸이 바뀐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 챌린지에서 말하는 이 하루 한 잔 다이어트와 이 정체성 다이어트하고도 정확히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살이 빠지는 뇌를 만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기 부제에서 말해주듯이 요요 없이 평생 유지하는 뇌과학 기반 다이어트 혁명 이런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의지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이며 몸을 바꾸려면 먼저 뇌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요요 없이 평생 유지하는 다이어트의 진짜 원리 알고 싶으시죠? 왜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가? 이 책은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다짐을 하고 똑같이 식단과 운동을 해도 왜 늘 다시 살이 찌는지 저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은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뇌는요, 체중을 유지하려는 기관이에요. 뇌의 최우선 임무는 생존입니다. 그리고 뇌가 해석하는 생존의 기준은 매우 단순해요. 에너지가 부족해질 것 같은지, 아니면 위험 신호, 그러니까 결핍이나 제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요, 이 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 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뿐인데, 우리 뇌에서는 이미 식욕 호르몬이 증가가 되고요. 음식에 집착을 하게 되고, 폭식 충동이 증가하고요. 또 대사 속도도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먹어야 해 라는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뇌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요는 실패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다. 이 책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이 요요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요, 이 뇌가 너무나 이 자기의 일에 충실한 결과다. 너무나 일을 잘한 결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뇌의 논리는 이 우리가 체중을 감소하려고 하면 에너지 위협을 감지하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복구하기를 시도를 하고, 또 더 강력한 식욕과 더 저장 본능이 작동해서 이전보다도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도 더 살이 찌게 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은 하지만 유지를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원인이 이 뇌의 원리에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진짜 적은 음식이 아니라 생각이다. 이 저자는 다이어트를 생각의 패턴 문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자동 생각들. 이건 먹으면 안 돼. 아, 오늘 망했어, 망했어. 난 원래 안 돼. 다이어트는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들이 바로 이 감정이나 행동이나 그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구조는요, 이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 조절을 못하면 그거에 따른 행동과 결과가 나오는데 나는 참아야 해. 난 실패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불안해지죠. 억울해지고, 아, 다이어트 하려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항상 이 뇌교육사에서도 배우죠. 자기 감정 조절하는 거, 자기 조절 능력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뇌교육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감정이 불안해지면 그거에 따른 행동, 폭식과 야식, 그리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행동이 되고, 결과적으로 또 체중은 또다시 증가하고, 자기 혐오,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말을 합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생각을 먼저 재설계해라. 이 참는 다이어트는 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 굶는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제한을 하거나 먹지 말자 그런 중심의 접근은 모두 이 뇌를 위협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그 결과 다이어트 중에는 어떻게든 버티기는 해도 이 다이어트가 끝나는 순간, 아, 나 몇 킬로 빼자고 그걸 달성하는 순간 다시 또 폭발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이렇게 평생 다이어트 루프가 형성이 되죠. 우리 다이어트 코치님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살을 빼도 또다시 살이 쪄서 오기 때문에 이 다이어트의 시장은 무한하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너무나 좋은 허벌라이프라고 하는 이 뉴트리션을 통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이 마음까지도 다스리는 이런 코칭을 잘 해서 요요가 오지 않고 평생 정말 건강하고 날씬하고 이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칭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업은 더욱더 강하고 확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유지되는 다이어트의 조건은 이 저자가 제시해주는 기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이 방식이 유지되려면 5년 뒤에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뇌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정체성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아니다. 저자는 말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살을 빼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그 몸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기분이 좋거든요. 제가 72kg였지만 이미 49kg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NLP를 배우면서. 아, 그래서 나는 이미 49kg의 근육질에 마르고 탄탄한 몸이 되었다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면서 이제는 그게 너무나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49kg가 되어진 사람처럼 그 몸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그렇게 막 참아야 되고 힘든 다이어트가 아니고 행복한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음식을 좀 자유롭게 먹더라도 내가 49kg이기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고 49kg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바꾸는 거,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단계로 될 때까지 정말 생각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살은 몸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 살은 몸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뇌에서 빠진다. 다이어트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체성의 전환이다. 유지를 못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한 다이어트다. 마지막 다이어트는 바로 뇌가 안정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 미션으로
하루 한 잔 식사 대용 쉐이크 인증을 하잖아요. 이 쉐이크 한 잔이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균형 잡힌 영양이 이 한 잔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게 아니고 마실 때마다 나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 나는 갈수록 날로 날로 건강해지고 있다. 이뻐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잔씩 쉐이크 인증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요. 내가 건강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자유 미션으로 하루 10분 생각 훈련 달리기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챌린지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거든요. 정말 이게 굳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 훈련이라는 걸 하면 좋은데 하루 10분, 이렇게 너무 길진 않잖아요. 하루 10분이라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온전히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21일간 뿐만이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일 나는 49kg 근육질에 마르고 탄탄한 몸이 되었다. 이 문구가 처음에는 좀 굉장히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유 미션으로 제가 16시간 단식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렇게 단식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죠. 나는 야식을 안 먹어서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개운한 사람이 되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저녁에 늦게 클럽에서 끝나고 퇴근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허기 가지고 하니까 야식을 먹으면 여전히 몸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야식을 안 먹어서 몸이 가벼워지고 개운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이렇게 야식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되, 참, 그리고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이 16시간 단식은 어디까지나 자유 미션이에요. 필수 미션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몸이 상태가 다르잖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도 있고, 무엇인가,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약을 먹기 위해서는 식사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또, 이거 미션 나왔다고, 너무나 성실하게 지키시느라고 내 몸에 해가 되기까지 하면서 이거를 지키시는 거는 절대로 옳지 않고요. 이 16시간 단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12시간 이상 섭취하지 않게 되면은요, 12시간 정도 탄수화물을 끊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대사하는 스위치가 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2시간 이상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녁에 식사하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야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몸이 지방이 잘 타는, 지방 대사가 잘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의무는 아니니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시간 단식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뭐 탄수화물은 당연히, 일반식은 당연히 단식을 해야 되지만, 에너지 제품이나, 왜냐하면 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거 준비한다고 밤새서 준비하고 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에너지 제품들, 그리고 알로에 겔이나 유산균, 그런 이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제품들은, 사용을 해도 이 인슐린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잘 절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각을 원하시는 대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까지 준비했었는데 이게 너무나 짧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밥 프록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일부를 조금 발췌를 해 왔습니다.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같이 한번 이 책의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이 바프록터의 말씀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면 언어, 이 패러다임은 우리 잠재의식에 쌓이는 그런 내면 언어라고 생각 훈련하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요. 수년간에 걸쳐서 내가 깨달은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자산가, 명망 있는 기업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똑떨어지게 설명을 하지 못한대요.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뭐 똑똑해서 그렇다 뭐 그러지만 그들조차도 자기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들이 똑똑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사실 똑똑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하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은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에 달려 있고요. 이게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처럼 우리 1월 2월 굉장히 불경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이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대공황 시대에도 모두가 파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크게 성공을 했죠. 왜 그들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그들은 그 대공황 시기에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마음에서 성공을 이뤄낸 것입니다. 생각에서 성공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성공은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건 환상일 뿐이고요. 이 우리에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새겨진 수많은 아이디어로 흔히 습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잠재의식 속의 아이디어 습관인데 생각하는 습관.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나의 신념이 되고 또 나의 잠재의식 속에 내면의 언어 프로그램이 되어집니다.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고도 저절로 나오는 생각을 말하거든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되니까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매일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관건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화하느냐입니다. 이 내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의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로켓공학자인 베르너 폰 브라운은 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이 존 케네디가 폰 브라운에게 사람을 달로 실어서 보냈다가 안전하게 지구로 데려올 수 있는 로켓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해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바로 이 해내겠다는 열정과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의지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능력 가운데 하나로 외부의 모든 방해를 배제하고 마음속 화면에 하나의 생각만 띄워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의 생각에 집중을 할 때에 그 생각은 형태로 바뀌고요.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정말 반복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잠재의식에 심긴 이 생각이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상상과 판단이라는 능력으로 아무리 멋진 그림을 그려냈어도 반복하지 않고서는 잠재의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도 1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생각 훈련을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그림에 담긴 생각을 이 잠재의식 속에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꾸준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10분 생각 훈련을 응원하겠습니다. 코치님들께서는 정말 이미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하루 한 잔 다이어트 챌린지 단톡방에다가 후기를 작성해 주세요. 후기로 한 분을 추첨을 해서요.
이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이라는 책을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내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11시까지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한 분 추첨을 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후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